영호는 영자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퍼서 울었어요. 영자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다만 우정이라 할 만한 것을 나눴기 때문에, 그리고 영자가 불쌍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. 이런 온전한 이타심으로 울 수 있는 건 양기가 강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.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호의 사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옥순이 데이트 선택을 못 받자 영호가 맛있게 먹어요 라고 농담한 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궁합 마스터입니다. 이번 기수가 유독 난리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람들이 음기가 강해요. 이건 나중에 정말 깊게 해야 할 이야기인데 살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각각의 인물들이 왜 음기가 강하다고 하는지, 또 양기가 강하다는 건 어떤 건지를 정확한 정답은 안 드릴 테니까 저의 말을 듣고 한번 추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음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약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. 광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. 분명히 옥순이 지금까지는 광수님이고 앞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한 거다라고 확인을 시켜줬음에도 자기가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끝이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해요. 이거는 마치 내가 공대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받아들였다와 같은 말이죠.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사족을 붙이다 보니 공돌이 나오고 영철까지 소환해서 한바탕 재판이라도 열 기세입니다. 광수에게 해줄 말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. 이 사단의 시발점인 경각심 드립의 계기는 광수가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같이 쓰자고 하면서부터였습니다. 영숙이 정미일주인데요. 정미일주 여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이성관계에 있어서 도덕관념이 강박적이다고 할 정도로 높아요. 정미일주 여자는 이런 문제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. 영숙은 광수가 자기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자고 한 것에 대해서 몇 번씩 주변에 불편함을 내비쳤어요.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경각심이었던 거예요. 나한테 쓰지 마라. 경각심을 가지고 옥순한테 쓰든지 해라 이거죠.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광수가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 잘 휘둘리는 것을 보고 신나서 뇌피셜까지 막 던지기 시작한 게 영숙의 문제였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광수는 대체 왜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겠다고 했을까요? 저는 호감이라고 봐요. 광수가 처음 옥순과 영자에게 가진 감정은 끌리는 감정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광수가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고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것이 결국 스노우볼이 되어 이 지경이 된 거죠. 물 공포증에 이어서 고양이 공포증까지. 예민한 성격일 수는 있는데 본인의 예민함 때문에 불편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하는데 고양이 감싸는 상철에게 적반하장하는 모습은 참 보기 힘들었어요. 원래도 예민한 성격의 고양이가 상처까지 받아서 세상 제일 사나워진 모습입니다. 그런데 이 고양이는 사람 봐가면서 예민함을 얼마나 드러낼지를 정해요.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? 그냥 어나더 레벨의 고트입니다. 영자는 광수와 다툰 영철 앞을 지나가면서 무슨 일 있었는지 묻진 않을게 하는데 묻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 거를 이렇게 반대로 꺼내는 화법이 습관화된 사람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. 앞으로 고립된 광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좀 더 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광수한테 직진하겠다고도 했고 본인에게 돌린 광수의 마음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옥순으로부터도 그렇게 바라던 둘의 갈라섬을 확인했으니 의리라는 게 있다면 광수를 감싸주고 곁에 있어주려고 하겠죠. 영자는 본인이 가진 매력이 충분한데 자꾸 남이랑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를 일삼는데 속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말로 하고 다닌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정말 순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거죠. 불쌍함이 무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영철은 앞선 빌런급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숙이 아깝긴 합니다. 광수랑 다투고 나서 뜬금없이 우리들을 개무시하는 거잖아 라면서 편가르기 멘트를 칠 때는 잉? 싶었어요.
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영자가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자꾸 무슨 일 있었는지 물으니까 자기도 말하다 보니 점점 격해져서 선 넘는 얘기까지 하고 만 거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처럼 영숙과 자꾸 세디스트 마조히스트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. 심리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사람 특징입니다.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권위를 행사하려고도 하지만 반대로 권위에 복종하려고도 하는 심리가 공존합니다. 최소한 어머니의 반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까지 꼴이 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최종 커플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둘이 데이트할 때 MC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. 이 MC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청자와 제작진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역할도 크다고 생각해서 대놓고 감싸기보다 상철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영숙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걸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제작진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럼 강한 사람은 누구냐? 영호는 영자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퍼서 울었어요. 영자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다만 우정이라 할 만한 것을 나눴기 때문에, 그리고 영자가 불쌍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. 이런 온전한 이타심으로 울 수 있는 건 양기가 강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.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호의 사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옥순이 데이트 선택을 못 받자 영호가 맛있게 먹어요 라고 농담한 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서로가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오갈 수 있었던 농담이었습니다. 대상이 옥순이 아니라 영숙이었다면 영호가 당연히 그런 농담을 던지지 못했겠죠. 왜냐하면 장난을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고 꽁에 있거나 한바탕 또 난리가 날 테니까요. 더 할 말이 많았는데 너무 길어지고 깊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마력이 허용한다면 115회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